이 넓은 이슬람 전체 세계를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동 아프리카,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25개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랍 국가입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들어보셨던 두바이이고,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나라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약 4,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22개 노란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통할까요? 완벽하게 소통됩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수천 킬로 서로 떨어져서 고립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불편 없이 서로 말이 통할까요? 그 언어를 통일해주는 첫 번째 요소가 꾸란입니다. 꾸란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오는 표준 아랍어 텍스트입니다. 하루 5번 예배 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5번 예배를 보고 코란을 외우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3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UN 6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언어를 통해주는 또 다른 요소는 여러분 들어보셨던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도 다 잡히는 글로벌 영어 아랍어 위성 채널입니다. 이 중동에서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는 3나라 있습니다. 이란, 터키, 이스라엘 각각 자국어가 있습니다. 이란은 종족적으로는 인도 유러피안이고 또 코카사스계 백인입니다. 영어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 만나서 당신 아랍이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아랍이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아랍도 이란 좋아할까요? 아랍 사람들도 이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이슬람인데 이렇게 서로 미워할 수 있을까? 1960년, 70년대 한때 아랍 민족주의나 이슬람주의가 트렌드처럼 기승을 부리던 때 있었습니다.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중동은 이슬람의 종교적 연대나 어떤 왕정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첫째, 개별 국가 이익과 부족 가치가 훨씬 상위의 개념입니다. 어떤 나라도 국가 이익을 해치면서 종교적 이해관계에 탐닉하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셔야 중동을 읽어내는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중동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이제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현재 셰일 가스나 원유가 상용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가끔은 국제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치지도 않고 중동 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모든 이제 혼란의 가운데 미국이 있었죠. 왜? 석유라고는 절대 국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동 석유가 필요 없는 미국은 대중동 정책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중동을 떠납니다. 이걸 탈중동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이라크 국민 80%가 반미로 돌아섰고,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시리아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고 독재자 아사드 정권은 펄펄 살아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예멘 내전에서도 미국이 발을 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미국 행정부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은 빠지겠다. 물론 미군이 빠지면 그 다음 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중요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을 떠나는 이유는 석유에 대한 의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확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빠지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꿀까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호시탐탐 그 공백을 메고 갈 겁니다. 근데 현재 세계 제2의 에너지 생산국이 러시아고 제3의 에너지 생산국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지금 중국이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공백을 러시아와 중동의 에너지 패권 국가가 결합한다면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도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빠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익을 창출하는 안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24개의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놀라운 정책 변화가 미국과 관계가 좋은 아랍 산유국들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군사적 동맹 체제를 만들어 놓고 미국은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식으로 중동에서 이익을 유지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과 이제 모로코, 수단 이런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전격적인 외교 관계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쿠웨이트와 오만,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스라엘과 수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하게 됨으로써 중동은 완전히 달라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또 새로운 이합 집산의 중동 권력 지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이 협력축이고 반대축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디 축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줄을 섰고 반대축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 터키와 카타르가 이제 중도 국가를 견인하면서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같은 국가들이 자기 국가 이익의 향방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냉전 구도는 불변의 구도였지만 이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중동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